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서명 인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 등 김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16명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를 찾은 출마자들은 자신만이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청주시가 공모한 꿀잼 청주 배경음악으로 무심천 같이 걸을래라는 음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청주 시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식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선거 120일 전인 오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모두 16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도내 8개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제출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학력, 전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도내에서는 여야에서 1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얼굴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사무소를 열고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명함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석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예비후보자 첫날 등록하게 됐습니다. 현직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20일 전 본 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 공천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직과 원외를 대상으로 한 하위 컷오프 결과와 혁신위의 중진 험지 출마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하고 타선 중진들을 향한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청원구를 혁신적인 그런 지역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여기에 현재 대내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출마와 인재 영입 추이에 따라 22대 총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각 당의 출마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정복 청주 흥덕 예비후보는 20년 민주당 텃밭인 흥덕구를 되찾겠다고 밝혔고 송태영 전 도당위원장은 총선에서 낙선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청주 상당 예비후보는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가겠다고 밝혔고 진보당 이명주 청주 흥덕 예비후보는 내년 총선을 윤석열 탄핵 국회를 만드는 신호탄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폐기물 업체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으로 김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된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5,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고 무효표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했던 서명 수는 16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환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최근까지 13만 명을 조금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4개 이상의 지역에서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도 필수 요건이지만 현재까지 청주 외에는 이를 충족한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완전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면 언제라도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심판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김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의 한옥 건물을 담보로
지역의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사실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연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건물 우선 매각을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매매 과정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 사태 전반이 도백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김 지사와 지역 폐기물 업체 간의 돈 거래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된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청주에서는 어제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형사들이 탄 경찰 차량이 출동합니다. 곧이어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청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주소와 범행 시간이 적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칼부림 하겠다고 글 올린 것 때문에 경찰들이 수사도 돌아다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수십 명 막 다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심상치 않구나. 경찰은 수사 끝에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찾아냈고 작성 시간 5시간여 만에 해당 남성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스토킹하기 위해 집 주소를 명시한 칼부림을 예고한 겁니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창문으로 몰래 침입해 반려묘도 죽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집에 있던 고양이를 세탁기로 돌려 죽이고 인근 대학교 화장실에 버린 겁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우선 귀가 조처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유구한 역사를 함께 해온 무심천. 이 청주시가 꿀잼 청주 배경음악을 전국에 공모했는데 무심천 같이 걸을래라는 음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음악은 청주 시민 누구나 사용료 없이 배경음악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분한 한 청년이 무심천 둔치를 걸어가고 다양한 풍광이 스쳐 지나갑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에 적당한 비트의 배경음악이 흐르고 출연자가 살짝 춤도 춰봅니다. 이번 영상물을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된 이 배경음악은 무심천에서 영감을 얻은 무심천 같이 걸을래. 청주시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꿀잼 청주를 상징하는 배경음악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곡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또 태어나고 자라고 또 청주에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공모전보다도 이번 청주에서 주관한 공모전이 너무 욕심이 났고 모두 61점의 수준 높은 작품이 응모했는데 1, 2차 심사를 거쳐 사계절인 정주, 러브유 정주, 청주동물원 행진곡 등 모두 8곡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저작권 걱정 없이 모든 청주 시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음원으로 제공됩니다. 꿀잼 청주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무심천 같이 걸을래 등 이번 공모전 수상곡들이 이젠 시민들에게 잊혀진 청주 시민의 노래를 대체해 청주를 상징하는 음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이 청주 문화제도창 남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계좌 입금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을 접수하면 됩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충북에서 산재 사고로 32명이 숨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1건의 산재 사고 가운데 22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미만 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며 소규모 사업장에도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 많이 쓰죠. 최근에 정부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사용 불만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내년에도 지역상품권 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역화폐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주연방송 송혜림 기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각 지역별로 상황이 모두 달라 일률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선시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속 인센티브 할인 발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 인식이 호의적이다 보니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에서도 최근 지역화폐 국비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갑작스레 이걸 중단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한테 갑니다. 지역 상권이 아주 무너져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다 보면 바로 옆 시군과 할인율이나 전체 발행 규모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도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 확대하기도 합니다. 동해시의 경우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 이번 달 동해페이 인센티브 비율을 8%에서 10%로 높였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 발행액은 800억으로 해서 동일하게 하고 인센티브는 6%로 낮춰서 각 자치단체 재정으로 어렵게 끌고 나가고 있는 지역상품권 제도가 정부 지원 없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3차 본회의를 끝으로 42일간의 정례회를 마쳤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내년도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예산안 등 모두 28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황영호 의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추진의 당위성을 도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고근석 후보자에 대해 과거 경력과 재산 형성, 병역 사항 등 도덕성과 공직권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김영환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주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우선 단기 사업으로 146억 원을 투입해 무심천 피크닉존, 꿀잼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방석요 일원 음악 분수대, 물놀이장 등이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추후 환경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 나눔 노사화합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농협과 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는 김장김치 200바스를 담가 보듬의 집 청주 꽃동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청주시가 충청대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와 손을 잡고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특화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인재의 지역 취업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청주시 남촌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40대 남성이 철근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물 차량에 실려 있는 철근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즈의 박지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MVP 언론사 기자단 투표에서 박지수가 총 95표 중 86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수는 2라운드 5경기에 출전해 평균 19.6 득점과 15.4 리바운드 등으로 활약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대 최다 라운드 MVP 수상을 15회로 늘렸습니다. 충북대 연구팀이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신속한 백신 개발과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와 파트너십을 맺고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번 연구는 세피의 100일 미션의 하나로 연구팀은 세피로부터 종자 자금으로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자체 개발한 자가증폭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 백신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후 숙박업소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 지역에 등록된 20객실 이상 숙박업소로 업소당 최대 1억 원까지 시설 개선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로 시는 다음 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의 지역 농특산 쌀인 음성명장미가 대통령실에 납품됩니다. 음성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오늘 음성농협통합 RPC에서 음성명장미 대통령실 납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납품하는 음성명장미는 올해 음성군에서 생산한 호남미 1.5톤으로 서울 용산 하나로 마트를 통해 공급합니다. 네, 김영환 지사가 지역 폐기물 업체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위는 더 밝혀져야겠지만 김 지사를 둘러싸고 취임 초부터 여러 논란들이 떠나지 않는 부분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딴 논란으로 충북을 위해 애쓴 수고들까지 빗바라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처신의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